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가르쳐 드렸고, 중요하다, 막 별표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하라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 자, 내가 공인중개사 되시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소등심에 뭘 찍으라고, 지장 찍으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보게 되면, 일단, 거기, 이 총설죠? 제1장 총설에서 이제, 2페이지에 총설, 이제 목차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앞에 목차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것을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금 민법, 학개론, 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세법, 이게 같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냥 뒤집박죽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한동안은 들으면서 이게 그거 같고 저게 한마디로 일요일 날 비디오 한 6편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공이 탁 하고 이게 저게 갖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 갖고 컴퓨터에 파일 같은 게 있으면 파일에 저장하듯이 내 머리도 파일을 만들어 갖고 그게 바로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에 관한 법이 12문제씩 나오는데, 사실 등기법은, 자, 우리가 이제 한 4월달까지, 보통 5월달까지 민법을 중심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갖고, 등기법이 이 시간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좀 어려운데 공부가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차 과목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지적은 올해도 그렇지만, 보통 한 12문제에서 10문제, 11문제, 실수로 한 문제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용이 공부를 하면, 딱 시험적이 딱 나와요. 근데 등기법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쉬었기 때문에 많이 좀 상대적으로 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은 점수가 많이 잘 나왔어요. 어떤 분 2개뿐이 안 틀렸습니다. 교수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자, 그분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2개뿐이 안 틀렸다는 분이 한 4개, 5개 맞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자, 기본적으로 2차 과목은 5, 6, 7 작전, 그래서 5, 6, 7. 공법은 공법은 한 50점 정도 맞고, 공시대법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이 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법 있죠? 그래, 1년 공부에서 유일하게 7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게 75점 이상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 효자 과목이죠, 효자 과목.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세법이 16문제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 24문제, 이게 2개 더해서 40문제니까. 이게 40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10문제 정도 맞는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 몇 문제? 지적에서, 자, 10문제. 플러스, 등기법에서 한 반 타작, 6문제, 반만 맞아도. 여러분, 12문제 반만 맞아야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공시법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공시법이 한 24문제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등한시예요. 그 다음에 또 요새 학원에서는 주 5일제 강의 왜 요즘 학교 모여서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주부님이 토요일날 수업 학원에 잘 안 나오셔갖고 금요일까지만 수업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 5일제를 하다 보면 더 시간이 없습니다. 한 주마다 한 주 걸러서 한 번씩 나오니까 요번 주에 공시법에 쓰면 다다음 주는 세법이고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배니까 더 많이 까먹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6문제 정도만 맞으면 훌륭합니다. 왜 26? 왜 60점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법 50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세법 10문제 맞고, 자, 24문제에서 16문제 맞고, 이거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열심히 하셔야지 이 정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70점만 맞으면 5, 6, 7이에요. 합격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목차 정도를 머릿속에 크게 나중에 차차 또 계속 하겠지만 일단 등기법이 이런 식으로 등기법이 목차는 크게 자, 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너는 왜 나무만 보냐 숲을 보지 전체를 안 보고 지엽적인 것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 목차를 본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는 게 넓게. 그래서 이 목차에 큰 타이틀 이제 소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걸 암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 세계사 이제 중국사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는 은주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자, 춘추전국 시대에 누가 하고 이거 진안이하고 삼국지 얘기를 한다는 삼국지. 이 삼국지가 그래서 뭐예요? 그 위초고죠, 위초고.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뭐예요? 위진남북조에 들어갔죠? 그 위진남북조에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 나오고 뭐예요? 송나라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나오고 명나라, 총나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목차를 쭉 정해놓으면 은나라, 주나라 하게 되면 뭐예요? 주나라 하게 되면 봉건제 있죠? 봉건제. 춘추전국 시대 제제백가, 우경 그 다음에 진나라, 진시황제, 분소경유, 그죠? 도량통일 이렇게 한나라, 한무제 때는 비당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을 딱 정해놓고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해 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등기법 하게 되면 등기법이 뭐냐, 등기가 뭐냐라는 총설 부분이 있고. 근데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것이다?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것이다. 이제. 자, 그래서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파트가 있어요? 신청 절차 파트가 있습니다. 절차. 이 절차 파트가 있습니다. 이 절차 파트를 뭐과 뭐로 나눠요, 이거.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총론과 강론. 자, 그러면 우리가 총설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기본 뭐가 이제 기본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자, 뭐냐면 의의가 있고, 두 번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의 종류,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의 유효 요건, 유효.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한 유효하게 뭐가 있고, 요건이 있고. 근데 뭐로 나눠요, 이거? 효력은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설 부분은 뭐예요? 총설 부분은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일반 원칙이 있고.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겠지만, 이걸 이제 자주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만약에 들으시면 이 머릿속에 이게 딱 그 목차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거기서 아까 하는 식으로 이 타이틀 걸어놓고 이제 지역적인 거 하나씩 머릿속에 끼워가면서 그렇게 이제 점차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1번 원칙. 그 다음에, 자,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신청 뭐라고 이거, 적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청인에서 공동인청,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공동의 원칙이라니까.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자신청도 있고 방문신청도 있는데 주로 뭐예요? 전자신청도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등기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신청할 때 신청인들은 신청서를 쓰고, 우리가 신청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청정보, 신청서 플러스 첨부서면 첨부정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부정보 중에는 특히 시험 문제 주로 잘 나오는 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하고 인감증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 접수를 받고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는 것을 실행한다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그 신청인 중에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옛날로 따지면 뭐 집문서예요, 집문서. 그런 거 주고, 아까처럼 소유권이 바뀌면 대장소관청으로, 자, 변경 사실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강론을 하게 되면 이제 강론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각종 권리. 그 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관한 뭐예요? 특별 절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종 권리 일단 뭐예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예요? 자, 소유권 보존이라고 다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다 보면 시간상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또 졸다가 또 갑자기 뭐예요? 순간적으로 딱 눈 떴는데 소보가 보여. 그때 또 마침 배가 고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소보르빵 아닙니까? 소보르빵 아닙니다. 이건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선생님은 쌤 그러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웃기는 말 있죠? 뭐 웃기냐면, 그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내 남자의 뭘 느꼈다?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향기를 느꼈다. 자, 이겁니다. 그럼 그 여자에게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어. 이거를 5글자로 줄여보라는 게 5글자로, 이렇게 5글자로 줄여보라는 게 5글자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글을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이걸 5자로 줄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줄이겠어요? 자, 답은 이겁니다. 그 여자 입장이니까. 혹시 인연이, 예, 그 얘기입니다. 혹시 인연이, 그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튼. 자, 이런 식으로 보존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줄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 마쳤으니까 이전등기 해야 되겠죠? 이제 팔기 위해서 등기부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을구에는 뭐예요? 을구에는 자, 뭐가 있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예요? 전세권. 특히 이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보게 되면 특히 뭐가 있어? 또 이제 저당권이라 하는 게 있죠? 저당권. 자, 담보물권, 저당권. 그래서 이제 각종 권리. 그래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요즘 시험 추세가 어디에서 요 강론에서 뭐예요? 자, 올해도 6문제 나왔지만 보통 한 10년 전부터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강론에서. 네,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5문제, 6문제. 그때 이 각종 등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자, 각종 등기에서는 어디 일단 일부에 아까 뭐예요? 표제부든 갑구일구든 그 일부 내용을 고치는 거. 경자 고칠 경자입니다. 아까 논에다가 집을 정하고 대로 바뀌었죠? 고치는 게 이게 변경등기. 표제부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그 다음에 자, 경자가 뒤에 있죠?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고, 앞에 있으면 뭐라고 이게 원시적이고, 경정등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수등기. 전부를 소멸하는 건 마수등기고, 표제부 전부는 뭐라고 멸실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세복등기가 있고, 회복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 그러면 시험 문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제 보존등기한 문제 나오고, 이전등기한 문제 나오고, 올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요 용의물권 중에 한 문제, 전세권, 저당권 중에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뭐예요? 말소등기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거 가등기 나왔습니다. 그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변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넘버 1, 넘버 2, 넘버 3.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등기법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존등기, 전등기. 용의물권 중에 이제 뭐 지상권 나올 때도 있고, 전세권 나올 때도 있고, 지역권 나올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담보물권, 저당권.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합니다. 왜? 여기서 6문제 나오니까. 일단 5문제, 6문제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올해도 나왔지만, 등기 접수받고 등기를 각하사유가 있어요. 각하사유. 여기서 이제 접수받고, 이제, 접수받아갖고 뭐예요?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는 게 다시. 각하사유가 한 문제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이거.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첨부서면 중에 뭐하고 이제, 등기필 정보하고. 이렇게 등기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인감일명하고.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자, 올해처럼 답은 아니었지만, 자, 기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끼어들어가는데, 그건 지금까지 지문에 시험의 문제에 답으로 나온 게 2번이고, 지문에 나온 건 또 1번 있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 내년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또 많으니까, 이거 보자. 적격에서 이제, 적격. 자,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내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느냐. 적격. 그 다음에, 자, 자, 신청인 중에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여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여기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에 관한 표현은 뭐예요? 자, 건물만, 토지 만에 뭐예요? 만에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하고,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이 구분건물에 관한 시험 문제가 꼭 뭐예요? 지문에 꼭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는 그냥 지문에만 나왔지 답으로는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나왔지만 유효요건하고 효력 있죠? 요건하고 효력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요건하고 효력은. 자,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대상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가능하고 공유지분에 뭐예요? 용익물권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자,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라고 하는 권리 있죠? 권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틀려. 꼭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못하는 건 용익물권. 그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그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 중에서 뭐예요? 주등기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이거. 부기등기 하느냐 있죠?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문제. 자, 이게 시험 문제.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서 이제 뭐예요? 기능과 의해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제 근데 그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 등기법은 지금 왜 등기법을 이렇게 해드리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 그 내용은 어려운데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계속 그것만 집중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것만 맞자는 게요. 왜? 어떤 분 3년 했는데 등기법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아직 2014년도에 3년 했는데 3문제 맞았어요. 그 3년 동안 공부해서 3문제 맞으면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냐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다 볼 거 없다는 게 다 보지 말고 중요한 거 문제 나올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그것만 계속 그 보고 암기하고 해서 그것만 찍자는 게 그거. 그래서 60점 아주 깔끔하게 끝내자는 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하여튼 앞으로 계속 이제 그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볼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요번에 그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입문 과정입니다. 무슨 진도를 끝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적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이 그 기본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기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중심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에 부동산 의의 그래서 그 쌍가루 1번 한번 읽어보면 따라 읽어보세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하는 거 그 자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 그대로 등기부는 뭐가 있고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부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을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전산등기부니까 이렇게 딱 종이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이해가 편하게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인데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다 하게 되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실 인동 뭐예요? 지번이 10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철근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뭐예요? 슬라브 지붕 써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 만약에 앉아 있다면 그 학원이 앉아 있는 건물 밑에 그 땅이 뭐냐는 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 일단 이 서울특별시 관하구 이게 소재고 이게 대지지번이고 이 건물에 이게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있죠? 건물의 이제 구조입니다. 건물의 종류가 자, 이 건물 상가 건물 종류가 뭐냐면 이게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근린시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땅이 되니까 이건 대지지번이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소재 대지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근린시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면적 있죠? 이게 면적이라는 게. 그럼 이게 표제부는 그래서 부동산 표시사항,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 그 다음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이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게. 갑이란. 갑이다. 5층짜리 건물. 그 서민들의 노망입니다. 건물 5층짜리 건물 하나 있어갖고 임대받고 사는 게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의 노망입니다. 제 집사람도 노망이 그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건물 지려면 자, 자기 돈 갖고 생돈 갖고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겠어요. 다 어디 돈 빌려서 은행 돈 빌려서 하는 거지. 보통 이게 근저당권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누구라고 무슨 은행이다 국민은행 이렇게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으니까 표제부의 표시사항. 자, 사실관계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 표시사항.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등기부가 뭔가는 기본 의의는 알고 가자.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쌍가루 3번입니다. 그건 별표를 크게 합니다.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중요하다는 게. 올해도 지문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꼬은 거예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이니까 알고 가자는 거예요. 뭐라 되어 있냐면, 등기인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효력 발생. 우리가 이제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 소유권이 바뀌려고 뭐예요? 바뀌려고 등기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니까. 종전에 이제 판례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였냐면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2번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얘기야. 누가 앞으로 됐다고? 을 앞으로 됐다는 얘기야. 근데 종전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등기부에 뭐하고 이거 기재하고 플러스 뭐 하게 되면 도장 찍었을 날인 등기관이 뭐예요? 자,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내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습니다. 날인했다는 얘기, 날인. 그럼 등기가 뭐가 됐어요? 이거 등기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 완료된다는 얘기, 완료. 등기 완료되죠? 완료됐다는 얘기.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팔았는데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집이 1억이 튀었어. 1억이 올라갔어. 1억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이 팔았는데 일주일 만에 1억 올라가. 밤에 잠 올 것 같아요? 오지 않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뭐예요. 어? 세상이 다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뭐예요.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어놔야 되는데 도장이 눈에 안 띄어. 이게 없다는 얘기야. 이 날인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없다는 얘기야. 갑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거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 지방법원에 소송합니다. 이거 무효라는 얘기예요. 왜? 날인이 없으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원고 갑아 등기관이 실수로 도장을 안 찍었다 해서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안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뭐예요? 바뀐 거로 보겠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법의 민법에는 옛날의 민법에는 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하라고 이거 등기하라고 그랬지.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럼 등기하라고 그랬지? 그 시기가 없었다는 얘기야. 시기가 언제까지 기재만 해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지 도장까지 넘어가야 도장 찍어서 완료가 돼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지 시기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다툼. 무슨 다툼? 집 팔아놓고도 뭐예요? 무효다. 집값 오르니까 무효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옛날 판례는 자 사랑하는 원고 갑아 등기관이 실수로 뭐예요? 도장을 안 찍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기재가 되면 넘어간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자 기재만 됐어도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으니까.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전산 등기부니까 절차상 여기다 식별별을 표시하지 않으면 등기가 완료가 안 되니까 등기필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등기필 정보를 교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전산 등기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기재하고 날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한다고 얘기해. 기록한다고. 이렇게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플러스 뭐예요? 식별보 지방법원자한테 보여야 뭐가 필요해요? 식별보호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비호가. 이 식별보호가 필요하다. 식별보호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별번호는 약간 무슨 뭐 JK 뭐 이렇게 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식별하는 보호가 몇 월 며칠에 어느 등기관이 뭐예요? 사무를 받다는 식별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완료가 되면 등기 완료되죠? 그렇게 되면 완료가 돼야지만이 이 등기필 정보 교부가 됩니다. 전산 등기부상. 그러면 자 뭐 할 때 접수시 있죠? 접수시. 이 접시.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의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의에서 중요한 얘기는 의 있죠? 의. 이 의에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의에서 중요한 얘기는 뭘 받을 때 자 이렇게 뭐예요?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접수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물권 변동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보를 뭐예요?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있죠?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그래서 등기를 뭐예요? 자, 접수 시가 언젠데 1번처럼 뭐예요? 등기인청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한마디로 뭐예요? 저장할 때 자, 접수된 걸로 보겠다. 저장할 때. 자,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뭐예요? 등기 인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어디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마우스가 있고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고 이제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 등기 신청해 오죠. 거기다 이제 기록하고 이제 아니 뭐 여러분 메일 생각하면 돼. 메일 오게 되면 우리 클릭해서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 물권면 생긴다. 그게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번 부동산 등기 작용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작용인데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절대성과 배타성 가지는 뭐예요? 물권의 존재나 내용을 외부로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나타내줌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도모를 위해서 목적으로서 근대법이 창원한 기술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여기서 용어 중에 뭐가 나와요? 이제 물권이란 단어가 나오죠? 물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물권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도 또 나와요. 그 쌍가루 2번에도 나와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형식적 물권 변동 나오죠?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훼손이 나오죠? 자, 무슨 얘기니까? 민법 몇 조에? 민법 뭐예요? 186조에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게 부동산에 관한 민법입니다. 180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자, 이렇게 민법에 정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 조문 하나 갖고도 거의 한 학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뭐예요? 뭐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뭐 1시간이 뭐야? 한 10분 하고 지나가는데 뭐 10분은 더 하겠구나. 한 20분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해석하는 학문이 이게 법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격시험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인문 과정이니까 이해만 하고 가자, 이해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있어요. 집이 있다. 자, 법률행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민법 배우시면 법률행위 하게 되면, 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예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 요소라는 법률권으로서 그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게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매매계약.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이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물권은 만물 물자예요, 만물 물자. 만물 물자입니다. 물권이다. 만물 물자. 그럼 하나 뭐냐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물건이 있죠, 물건.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토지나 건물에 뭐가 있다는 게 물건이 있겠죠? 이 물건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이게 물건이에요. 그 물건의 대표적인 게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니까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어떤 주부님은 그래서 공부하는데 벌써 이제 여러분 동영상 딱 듣다 보면 한 10분도 안 돼서 뭐 잡년이 들어가고 뭐 딴 생각이 들어가고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래서 여러분 거의 뭐 15분 정도를 집중력 갖고 있는 분은 그건 거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뭐예요? 5분도 잘 안 되고 5분 안 되면 5분 정도 했다가 딴 생각이 들어가면 다시 또 뭐예요? 머리 한번 흔들고 세수 한번 하고 딱 머리를 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그건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집중력이 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이니까 조금 훈련을 하게 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뭐예요? 많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잡생각이 나면 자기가 뭐예요? 그 잡생각 난 걸 다시 들고 다시 집중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력이 약한 애들은 공부가 못합니다. 그런 애들을 뭐 때려가면서 시켜봤자 안 됩니다. 때리지 마시고 걔의 집중력을 언제까지인가 딱 확인하고 뭐예요. 자, 뭐 한 30분 하면 좀 잠깐 쉬었다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해야지 절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걸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하랍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잡념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잡념이 생기면 털어버리고 다시 보고 또 잡념 생기면 털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습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라는 게 물권이 뭔지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권은 뭐가 있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제 벌을 수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갑의 땅이니까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 땅 짓자. 땅 위에 뭘 갖는 거 이거? 권리 갖습니다. 그것도 사람과 땅에 대한 관리니까 남의 땅 위에 권리 갖는데 왜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왜 도시 합의해서 그 다음에 공작물을 자 세울 수도 있고 나무를 수목을 세우기 위해서 공작물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게 되면 양쪽 산 쪽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남이 논에다 뭐 남이 산에다가 광고탭 세웁니다. 광고탑 뭐 삼성전자 뭐 현대 세우죠? 그거 자기 땅에 남의 땅에 남의 땅에 이렇게 지상권이에요. 그게 지상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자는 자기 땅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데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럼 사용 수익만 뭐예요? 빌리는 거예요. 우리 갑한테. 그게 바로 무슨 물건이란 얘기예요? 용익물건이에요. 용익. 그래서 이 용익물건 중엔 그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뭐예요? 전세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뭐예요? 지역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처분. 자 담보물권 있죠? 저당권 중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필요 없고 질권은 동산이고 저당권만 등기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것은 한 5가지 뭐하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이 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지금 뭐예요? 요 5가지에서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은 뭐예요? 변동은 뭐냐면 취득하거나 득실 변경이에요. 취득, 득실 변경. 자, 그 다음에 소실하거나 소멸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자, 주체 객체 변경 일부 바뀌는 것도 이 변경액인데 요건 신경 쓸 거 없고 취득과 뭐예요? 소실입니다. 왜? 없어지는 것도 변경사항이니까 얘기하면 상대적, 주체, 절대적.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말소시키고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게 물권 변동.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민법에서는 등기만 하라 그랬지 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언제 접수 시에 물권 변동 생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어디에서는 이제 이 기능에서 이제 볼 사항이 그 얘기입니다. 기능에서 두 번째 뭐에서 볼 사항? 요 기능에서 볼 사항은 뭐냐? 이게 기능에서 볼 사항. 그럼 우리가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사겠다 팔겠다 뭐 했어요? 의사 표시했죠? 사겠다 팔겠다 의사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왜? 민법에 등기하라 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의 역할이 뭐냐? 이게 역할이. 그래서 이제 요게 플러스 돼서 니 거로가 되니까 이게 만약에 없다면 니 거로 의사 표시하고 물권 변동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표시하는 얘기니까 성립 요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부동산 등기 작용 그래서 딴가를 이번에 맨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그 제목 큰 타이틀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나오죠? 성립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주의라고? 성립 요건이다.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자, 틀을 갖췄다는 게 형식을 법에 의해서 등기부, 표제부 갖고 있고 형식주의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겼어요? 효력 있다 써놨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그러면 자, 요즘은 이제 뭐예요? 한 7년 전부터 답이 뭐로 나오냐는 게 답이.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항이 그런 얘기예요. 거기 자, 독법주의 우리는 뭐예요? 독일법주의를 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빈칸에다가 자, 우리 시험 문제 요새 답으로 이제 7년 전부터는 뭐예요? 자, 효력이 발생하니까 한번 쓰면 효력이 발생했죠?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근데 그게 바이러스 먹어갖고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한마디로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 효력 존속 요건 자,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효력 정선 요건이 아니다. 이걸 꼭 답이라고 써놓으시고 거기다 외워두세요. 외웁니다. 이거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요즘 자, 한 7년 전부터 답으로 나오는 게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게 답으로 나온 거니까. 이 꼭 그럼 기억해 두셔야 돼요. 효력이 발생했으면 뭐예요? 효력이 발생했으면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전산등기부니까 옛날처럼 뭐 불에 타거나 이제 바이러스 먹죠? 목통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등기부가 없어지죠? 뭐 권리까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꼭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으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에 대해서 법률행위죠. 법률규정.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자, 3페이지 보시면 그 법률 규정 나오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법률 규정이죠. 이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자, 무슨 얘기예요? 처분 요건이. 자,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이 임무 과정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등기부상의 갑구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죠? 이분이 뭐 했다는 얘기? 이분이 사망하시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거 상속 이루어집니다. 그 민법 몇 조에? 997조이죠? 그 997조에 민법에. 여러분 거기까지는 안 배우겠지만.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의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식 을아 너 네가 아버지 거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이 민법 997조라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굳이 등기 안 해도 이전 등기 안 해도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상속 등기 하느냐니까. 여기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뭘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안 하면은 남한테 이 다른 사람한테 뭘 못하니까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 얘기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뭐 대학 요건은 뭐 다음에 다시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민법 공부하다 보면 정리가 되니까 그 오늘은 뭐예요? 오늘 요번 시간에는 꼭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는 거다. 접수시 생긴다. 등기 완료의 접수시다. 그 다음에 그 기능에서는 뭐라고?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전속 요건 아니다.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뭐예요?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지 취득할 때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취득할 때 등기하는 것은 법률 행위고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하는 건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건 뭐라고? 법률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민법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뭐가 아니라고 따라해보세요. 존속 요건 아니다. 한 번 더. 존속 요건 아니다. 자,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접수시다.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종류 중에서 특히 주등기, 부기등기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